수강생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메시지 캡처, 저희 종목의 정석 리서치 채널에서 사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정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먼저 받아보신 수강생분들은 차분히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치신 분들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이 채널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종목 의정석입니다. 20년 넘게 시장을 가르치고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원리로 종목을 풀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을 무작정 쫓는 강의가 아니라 왜 오르는지, 어떤 구조인지 기본부터 짚어드리는 강의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두시면 새 리포트가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저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길어서 끝까지 보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같이 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체험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기서 다 풀지 못한 추가 지표와 수급 해석법까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편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이 상승 흐름 보이시죠? 며칠 전만 해도 조용히 옆걸음하던 흐름이 최근 거래일에 하나의 큰 양봉으로 위쪽 매물대를 강하게 두드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윗꼬리를 만든 뒤 다음날 조정이 살짝 들어왔다가 그 다음 거래일에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패턴, 즉 신고가 부근에서 한번 윗꼬리를 만들고 조정 뒤 거래량을 키우며 재상승하는 흐름은 교과서에서 강한 모멘텀 구간의 재매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일회성 급등이 아니라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려는 시도라고 해석합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직전에 형성된 고가 부근이 단기 저항이자 동시에 새 추세의 출발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과 종가의 위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종가가 고점 근처에서 마감했는지, 거래량이 직전 평균 대비 몇 배인지, 이 두 가지가 추세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만 강의로 풀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계좌가 제가 실제로 자금을 넣고 운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분석을 검증하면서 강의 자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원칙은 제가 먼저 시장에서 검증해보고 통하는 것만 정리해서 가르쳐드리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과 같은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론과 실전이 따로 노는 강의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지금 시점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종목 상승에는 보통 세 가지 축이 같이 움직입니다. 구조적 호재, 섹터 모멘텀, 그리고 실적과 밸류에이션입니다. 오늘 종목은 이 세 가지가 같은 시점에 겹쳐있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축은 지배구조 변화입니다. 최대 주주가 글로벌 타이어 대기업으로 바뀌면서 그룹 내 자동차 부품 전장 포지셔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배구조 변경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수익성, 전략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변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변화에 대해 리레이팅, 즉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열관리 섹터의 동반 강세입니다. 글로벌 완성차들의 전기차 판매 흐름, 친환경차 정책 변화가 이 섹터 전체의 수급을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오늘 종목은 열관리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로 분류되기 때문에 섹터 바스켓 매수의 수혜를 직접 받습니다. 세 번째 축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PBR이 1.46배 수준인데요. PBR이 뭐냐고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풀어드리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대비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이 몇 배인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1.46배라는 숫자는 글로벌 자동차 전장 평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간 할인된 구간입니다. 즉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 경우 재평가의 여지가 남아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수급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위 가격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석대로 하면 가격은 결과이고 수급은 원인입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봐야 다음 흐름이 보입니다. 최근 2주 흐름을 정리해보면 종목은 4,000원 초반대에서 5,000원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거래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시 한번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주도하는 추세 매수와 국내 기관의 분할 대응이 겹친 결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어떤 외국계 창구를 통해 매수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자금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창구로 매수가 들어오면 보통 장기롱 온리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단기 트레이딩 창구로 매수가 집중되면 단기 차익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거래량 폭증 패턴을 보면 글로벌 메이저 창구가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전장 섹터는 글로벌 장기 펀드들이 구조 성장 테마로 자주 담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보다는 추세 추종 매수 자금이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수급 챕터는 처음 들으시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국계 창구의 성격과 누적 방향,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은 어떨까요? 국내 기관도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크게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세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연기금은 중장기 인덱스, 퀄리티 전략을 중시하기 때문에 종목이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신, 즉 공모펀드는 테마형, 성장형 펀드에서 EV, 전장 화두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구간이라 매수 우위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무료로 풀어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 프레임이고요. 사실 저희 종목의 정석 리서치 채널에서는 오늘 이 종목 외에도 같은 구조로 움직이는 또 다른 종목을 사전에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수급 패턴, 비슷한 지배구조 이슈, 비슷한 섹터 모멘텀을 모두 갖춘 종목입니다.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긴 어렵습니다만 힌트만 드리면 같은 섹터의 다른 라인업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서 대응 노트를 공유드렸는지 궁금하신 수강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료로 운영하는 공개 브리핑이고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강의료나 추가 결제 같은 것 정말 없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기관 중 금융투자, 즉 증권사 자기매매와 랩 계정은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신고가 형성 구간에서 장중 매수와 장 후반 차익 실현이 동시에 일어나는 회전율 높은 양매매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외국인은 추세 매수로 상승을 끌어올리고 투신은 동조 매수로 따라붙고 연기금은 일부 차익 실현, 금융투자는 회전 매매로 거래량을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수급 구조가 유지되는 한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꺾이는 순간이 바로 1차 경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는 거래량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같이 받쳐줄 때만 신뢰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깨지면 추세 의심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정석대로 본 수급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유사 패턴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비슷한 흐름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결말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2, 3주 박스권 조정 후 실적과 뉴스로 재상승하는 경로, 다른 한쪽은 모멘텀이 소진되면서 15-25% 조정이 진행되고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뉴스 흐름과 수급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내 강조드리는 게 수급과 뉴스 모니터링입니다. 한번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수익 인증, 저의 리서치를 사전에 받아보신 투자자분들의 실현 수익 기록입니다. 오늘 분석 종목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의 실제 결과입니다. 원칙대로 분석하고 원칙대로 진입하고 원칙대로 청산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이게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한결같이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먼저 받고 차분히 대응한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드신 것 뿐입니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매주 이런 인증이 쌓이고 있고 같이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직접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핵심 프레임, 즉 트리거 구조 분석과 수급 해석과 시나리오 설계,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느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장 비용 전혀 없는 완전 무료 공개 브리핑입니다. 유료 상품이나 추가 결제 같은 것 정말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보 공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결과의 반복이 진짜 실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전 공유 기록 매주 비슷한 톤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채널의 핵심은 단발성 종목 추천이 아니라 같은 분석 프레임을 반복 적용해서 시장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이 종목이 어떤 경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봤습니다. 보수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직전 고가 부근을 안착 돌파해 10초 15% 추가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모멘텀과 실적이 일부 반영되는 중간 시나리오는 30추 35% 상승 여력, 그리고 전장 EV 프리미엄이 온전히 반영되는 공격적 시나리오는 50% 이상의 상승 여력으로 추정합니다.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베이스라인이 가장 높고 공격적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세 시나리오 모두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냐? 외국인 누적 순매수 지속, 실적 가이던스 상향, 지배구조 시너지 이벤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할수록 위 시나리오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단기 급등 직후이기 때문에 1토 4주 사이에 10토 20%의 가격 기간 조정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단계별로 비중을 조절해가는 방식입니다. 안전마진, 즉 지금 가격과 내재 가치의 간격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즉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원칙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관점, 즉 단기 변동성과 구조적 추세를 분리해서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강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추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는 무료 공개 브리핑이라는 점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간에서 수강생 여러분께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둘째, 기관 유형별 누적 수급 방향, 특히 연기금과 투신의 온도차. 셋째, 직전 고가 부근에서의 거래량 축소 확대 패턴. 넷째, 최대 주주 관련 지배구조와 합작 시너지 뉴스. 다섯째,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상향 여부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5분씩만 체크하셔도 추세의 변곡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석대로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 강의 자료를 받아보시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챙겨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지 못합니다. 지금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신 수강생분들은 차분히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본인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트리거 3가지, 수급구조 2가지, 시나리오 3가지, 그리고 원칙 3가지였습니다. 이걸 본인 노트에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패턴의 종목을 만났을 때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강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비용 없는 완전 무료 공개 브리핑이고 들어오신 뒤에도 추가 결제나 유료 상품 안내 같은 것 정말 없습니다. 순수하게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 자료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수급 해석 부분에서 더 깊게 듣고 싶으신 항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외국계 창구별 자금 성격 구분법, 즉 어느 창구가 어떤 성격의 자금을 운용하는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익히시면 종목 수급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목의 정석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